네, 이번 시간에는 FPU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소수점 실수 표현을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표현의 데이터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FPU라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FPU, 플로팅 포인트 유닛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이게 부동소수점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PU가 있듯이 FPU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사용했던 FPU는 이렇게 칩으로 생겼고요. 이름을 보면은 인텔 802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87 이런 식으로 이 FPU 계열을 X87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PU도 386 CPU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86 있고 뭐 486 있고 그러죠? 그래서 줄여서 X86이라고 줄이잖아요. X86. 그래서 X86이라고 줄이고 있고 이런 시리즈를 FPU, CPU의 시리즈를 말할 때 X86이라고 부르고 FPU 시리즈를 부를 때는 X87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FPU 칩이 이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따로 있었는데 인텔 486 CPU 때부터 이 FPU에 해당하는 회로가 CPU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역사적으로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 32비트 프로그래밍 어셈블리어죠, 어셈블리어. 그래서 어셈블리어 역사, 인텔 어셈블리어 역사는 16비트 프로그래밍 때부터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또한 이 FPU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컴퓨터에 CPU 따로 꽂듯이 따로 꽂혀 있었어요, 옛날에는. 메인보드 하면은 지금 CPU 꽂는 데 있고, 뭐 램 꽂는 데 있고, 비디오 카드 따로 쓸 일 있으면 따로 꽂고, 그렇게 하듯이 CPU를 따로 꽂듯이 FPU를 따로 꽂아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 FPU를 따로 꽂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설명할 때 FPU가 이제 따로 있는 장치처럼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어셈블리어에서. FPU 장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부동소수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는 이 FPU 장치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FPU 관련 어셈블리어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는 그래서 인텔 어셈블리어에서 기계어에서 부동소수점에 관련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유닛, FPU에다가 어떠한 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CPU가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FPU 명령어 이퀄 CPU가 FPU한테 어떤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명령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올리디버거에서 보면은 이 레지스터즈하고 이 윗부분을 클릭하면은 바뀌죠. 그래서 3D Now 느낌표 있고 FPU 있고 MMX 있는데 FPU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FPU로 두면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이 좀 바뀌죠. 그래서 위에 범용 레지스터랑 상태 레지스터는 똑같은데 아래 부분이 바뀌고요. FPU로 뒀을 때 바뀌는 부분 여기 아래 붙어 있죠. 여기가 바로 FPU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아래에 XMM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ST0이라고 써 있는 데부터 라스트 CMND라고 써 있는 여기까지가 FPU의 상태를 보여주는 올리디버거의 기능인 겁니다. 올리디버거에서 보여주는 거죠, 상태를. 이 윗부분은 CPU의 범용 레지스터라던가 EIP라던가 이제 상태 레지스터 값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는 FPU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ST0, 1, 2, 3, 4, 5, 6, 7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가 있죠. 그래서 8개 이 공간이
FPU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스택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스택 형태로 이용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예전에 함소출 할 때 설명드렸던 스택 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 주메모리,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의 공간 일부를 스택의 형태로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FPU 내부에 있는 저장소 공간인데 이 공간을 FPU에서 스택처럼 이용한다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부품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CPU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CPU 안에 FPU를 담당하는 어떤 회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486 이후에는 인텔 486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 스택뷰에서는 올리디버거의 이 화면 기준으로 볼 때 아래쪽이 바닥이고 위쪽이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부분, 위쪽이 꼭대기 부분이고 그래서 스택은 팝하고 푸시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푸시하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들어갈수록 이렇게 위로 쌓여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택을 이곳 FPU에 있는 이 공간 또한 스택 형태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ST0, ST1, ST2, 3, 4, 5, 6, 7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 푸시를 하면 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푸시를 하면 0에 있던 것이 1로 이동되고 0으로 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푸시하면 1에 있던 게 2로 가고 0에 있던 걸 1로 가고 0에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데이터를 넣으면은 ST0 쪽으로 들어가요. ST0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꺼내기 팝 명령을 했을 때도 ST0에 있는 데이터가 꺼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림판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림판으로 확실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0, 1, 2, 3, 4, 5, 6, 7, 8) 이렇게 공간에 이름이 붙여 있는 겁니다. 0, 1, 2, 3, 4 4까지만 하고 생략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푸시 빨강 하면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래서 푸시 빨강이라는 명령을 하면 빨간색이 이렇게 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푸시 초록이라고 하면 초록이 들어갑니다. 초록이 들어가는데 항상 0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에 들어가고 이전 데이터는 아래로 밀려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밀려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푸시 하면은 주황색이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팝 꺼내기 명령을 하면은 가장 최근에 넣은 거 주황색이 꺼내지는 거죠. 그래서 주황색이 꺼내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아있던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에는 항상 최근에 넣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0의 위치에는. 0의 위치는 가장 최근에 넣은 것. 그래서 팝 명령을 하면은 꺼내질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 명령을 할 때 들어갈 곳이라고 보면 되고 푸시 명령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래 칸으로 대피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또 아래 칸으로 대피하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FPU 장치가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CPU와 통신을 해서 이 FPU 장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를 또 정보를 얻어와서 또 일을 처리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FPU를 초기화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FPU를 초기화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요. 그래서 fini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finit. FPU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finit이라는 명령을 하면은 FPU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finit.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Finit을 하지 않아도 FPU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현재 FPU는 CPU 내부에 있기 때문에 딱히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우리가 FPU가 이미 초기화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화라는 것은 보통은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건데 초기화라는 작업을 네, 초기화라는 작업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기본값들로 FPU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세팅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FPU 내부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이렇게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초기 값 세팅이 된 겁니다. 초기 값을 세팅하고 나서 값이 좀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Finit 뭔가 달라진 거 같나요? 여기가 좀 달라졌죠, 여기가. 이건 나중에 차근차근히 알아볼 거고요. 되게 초기화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Finit하고 Ninit이 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은 여기서 without checking for pretending unmasked floating point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알아보지 않도록 할 거고 바로 간단한 저장하고 값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즉 CPU에서 FPU로 옮기는 거, 데이터를 옮기는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택 형태이기 때문에 ST0에 들어갈 겁니다. ST0에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명령어는 FLD가 될 겁니다. 그래서 load floating point value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load라고 하면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대상이 기준이 CPU이기 때문에 보통은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그걸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FPU 명령어이기 때문에 FPU한테 뭘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명령을 네, 맨 처음에 읽어드리는 건 CPU지만은 이 명령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녀석은 FPU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란 작업을 FPU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FPU가 읽어오는 거죠. 어디서? 메모리에서. 그래서 FPU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FPU로. 그래서 기존에 로드란 단어가 들어간 CPU 명령어를 보면은 메모리에서 CPU의 레지스터로 라는 의미였지만 이건 FPU에서 돌아가는 FPU의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FPU의 명령을 즉 CPU가 FPU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현대 최신 CPU로 보면은 CPU의 일부분인 FPU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램에 있는 데이터를 FPU의 데이터 저장 공간, 기본적으로는 여기 ST0으로 옮기는 걸 의미합니다. FLD하고 피연산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면 32비트, 64비트, 80비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소도점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경우의 수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피연산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를 주면 됩니다. 해서 32비트 이거는 4바이트니까 이미 알아본 적이 있죠. 그죠? 디워드 PTR이죠. 64비트는 8비트고 이거는 10비트인데 이거 두 개는 알아본 적이 없네요. 그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셈블리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 그래서 48에 32, 32비트는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는 디워드 PTR을 씁니다. 그래서 디워드였죠. 디워드. 그러면은 64비트
이거는 큐워드입니다. 큐워드. 소문자로 쓸게요. 소문자 통일하면 이렇게 큐워드 됩니다. 이게 더블이었다면 Q는 쿼드 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드 코어 하면 네 개가 있는 거죠, 코어가. 그쵸? 인텔 CPU의 역사는, 어셈블리어의 역사는 16비트 프로그래밍 때부터였기 때문에 워드라는 단위가 2바이트였고, 2바이트가 4개 있으면 8바이트죠. 그래서 큐워드가 8바이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큐워드가 8바이트라는 뜻이고, 80비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 80비트. 그래서 이거는 워드가 몇 개 있는 거죠? 워드가? 말하자면 10바이트인데, 워드가 5개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뭐 5개에 해당하는 한 문자하고 워드를 쓰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80비트니까 10바이트죠. 한 바이트는 8비트니까요. 그래서 바이트가 10개 있다 해서 10바이트의 약자인 T바이트를 씁니다. T바이트.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나타낼 때는 이거 뒤에 PTR 붙이고 그 뒤에 메모리 주소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표현은 예전에 제가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것처럼 베이스 더하기 옵셋 더하기 인덱스 곱하기 스케일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무시하고. 베이스 더하기 옵셋 더하기 인덱스 곱하기 스케일이었고요. 이 식에서 CPU의 범용 레지스터를 쓸 수 있는데 최대 2개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케일은 반드시 이걸 레지스터를 이용했어야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몇을 로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1.0이라는 값을 FPU로 옮기는 예제를 한번 해보죠. FPU. 1.0이라는 걸 일단 이진수로 바꾸고 그거를 4바이트 플로팅 포인트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1.0이라서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쵸? 쉽죠? 소수점이 0이니까. 바꾸려면은 1.0 1.xx 표현을 바꾼 다음에 소수점 부분, 이하 부분을 가수부로 하고 그 다음에 2의 바이어스 빼기 n, 그래서 n 부분을 이제 지수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호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부호 부분 플러스니까 부호는 0이고 지수 부분은 바이어스 빼기 n인데 n 부분이 지수가 되는 거죠. 32비트 표현에선 바이어스가 127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이죠. 그렇죠? 1.0을 저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 지금 정수분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2에다가 뭘 곱해줄 필요가 없어요. 즉 2의 영승을 곱해주면은 1.0이 표현이 되는 거죠. 120 빼기 127이 되니까 지수 부분 n은 127이 됩니다. 그래서 127을 이진수로 바꿔보면은 127을 이진수로 바꿔보면 10000이 되는 거죠. 100 0000 네, 그 다음에는 가수 부분이 와야 되는데 가수 부분 다 0이죠. 그래서 비트 0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바로 4바이트 플로팅 포인트 값을 이진수로 바꾼 거죠. 이걸 16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0, 10, 1, 2, 4니까 4,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4, 0, 0, 0, 0, 0, 0 하나 더 있어야 되구나. 4바이트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게 4바이트 표현입니다. 지금 16진수죠. 16진수. 그래서 로드라는 명령어로 FLD 한 다음에 뒤에 주소 표현을 주면 되는데 주소 표현을 주는 이유가 그 주소에
그 주소에 우리가 FPU로 읽어드릴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방금 제가 여기 써놓은 1.0에 해당하는 16진수 표현, 부동소수 4바이트 16진수 표현,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000에다가요. 그래서 000000 40 000000 40 거꾸로 넣는 이유가 이게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0 00000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LD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D 하고 dword ptr 402000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2.0으로 나오네요. 뭔가 잘못 썼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 썼나요? 이 127을 쓴 게 아니라 128을 셌네요. 비트를. 저도 참 바보네요. 이 실수를 눈치채신 분은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죠? 128 빼기 1이 돼야지 이제 127이죠.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올리디버거에서 잘못 해석을 해준 거죠. 네, 다시 제대로 적어보면은 부호는 플러스니까 0이고요. 127은 0하고 111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여기가 사인 부분, 여기가 익스포넌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가수, 그 아래가 가수 부분, 지수 부분, 가수 부분 다 0이죠. 다 0이고 뭐 0 32개가 있는 거고. 이거를 16진수로 하면은 00은 16진수로 바꾸려면 4자리씩 끊으면 되죠. 그래서 원래 낮은 자릿수부터 4자리씩 하면 되는데 이건 자릿수가 총 32개로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높은 자릿수부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하면 3이고 1111 하면 F고 아니구나. 이게 몇 자리 4개씩 확실히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네, 맞죠? 여기 F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8이죠. 1, 2, 4, 8에서 16기수로 바꾸면 3F800000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3F80 3F800000 네, 3F800000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디버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네요. 그래서 올리디버거가 원래는 디버깅용이기 때문에 디버깅용, 네, 디버깅 맞죠? 디버거가 디버깅을 하는 것이고 디버깅은 버그를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리버싱 역공학을 할 때도 쓰지만은 본래 용도는 버그를 잡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을 해줍니다. 올리디버거의 기능이죠. 그래서 1.0 플롯 데이터로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똑똑한 거죠.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F8을 실행하면은 들어갑니다. FPU로 들어갑니다. F8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0에 들어갔죠. 그렇죠? ST0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T0하고 valid 유효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는 1.0000에 대한 데이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처음 나온 단어들 다 검색을 해봐야겠죠. valid, 유효한이란 뜻이고 empty, 빈. 그래서 게임 아이템 창에서 아이템이 없는 부분 뭐 empty 이런 empty란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게임하면. empty, 네,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실수 값으로는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십진술은 이런 표현이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헥스 부분 여기 더블 클릭하니까 헥스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3F 네, 3F800000 3F800000
16진수로 이거를 써놓고 그거를 FPU에 로드를 시켰습니다. 네, FPU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값은 3FFF8000000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바이트인지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바이트죠, 그쵸? 몇 바이트인지 보면은 1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네, 여기서 10바이트짜리 표현의 실수,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도 로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32비트 프로그래밍, 지금 이 환경에서 FPU는 기본적으로 1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10바이트짜리 x86 확장 플로팅 포인트 확장 정밀도죠. 확장 정밀도의 플로팅 포인트 표현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바이트를 FPU로 로드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FPU에서 이 데이터를 로드를 한 후에 이거를 10바이트짜리로 확장을 시킨 후에 저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ST0, ST0, 1, 2, 3, 4, 5, 6, 7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각각 ST0, 1, 2, 3, 4, 5, 6, 7 각각 10바이트씩을 저장을 한다. 네, 10바이트씩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바이트씩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숫자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저장을 해볼까요? 어떤 값을 저장을 해볼까? 1.1을 해볼까요? 1.1. 1.2를 해볼까요? 아니, 1.1? 10진수로 말을 해야 헷갈리지 않겠죠? 10진수로는 1.5에 해당하는 것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 10진수. 그걸 2진수로 바꾸면은 1.1이 되죠. 그쵸? 이게 2분의 1의 자리니까요. 2분의 1은 0.5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4바이트 플로팅 포인트로 바꾸면은 1.1000000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이 비트 하나가 1로 바뀌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1.1에 대한 16진수 값은 4바이트 플로팅 포인트 표현에서 16진수 값은 3F, 9, 아니 9가 아니고 1100이 어떤 값이죠? 1, 2, 4, 8이니까 4 더하기 8 하면은 12고 12는 A, B, C에서 C죠. 그쵸? C. 그래서 C인 겁니다. C00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FC00000 이거를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 말고 3FC0000 그죠? 이거를 또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LD D워드 PTR 하고 402004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하면 1.5죠. 그쵸? 1.5로 인식을 해주네요. 1.5로 인식을 해주고 있고 이것을 해보면은 F8로 해보면 1.5가 0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추가될 때마다 ST0으로 들어가고 ST1에 있는 거는 ST0에 들어가 있던 것은 ST1로 그래서 STN에 들어가 있는 것은 STN 플러스 1의 자리로 옮긴 후에 ST0에다가 새로 넣을 값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넣는 건 이렇게 합니다. 4바이트만 로드하면은 좀 예제가 편협하니까 10바이트짜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바이트짜리도. 그래서 10바이트짜리를 저장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도 1.5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볼 건데 이번엔 10바이트짜리 표현입니다. 10바이트짜리 x86 확장 정밀도 부동소수점 표현이죠. 그래서 3FFFC0 000000에서 총 10바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네,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인 부호, 그 다음에 1.xxx에서 뭐 소수점 이하 부분 있고, 곱하기 2, 네, 곱하기 2의 지수 부분, 지수 값은 바이어스 빼기 n에서 n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했었죠. 그래서 s 부호 비트의 값하고 지수에 해당하는 값하고 그다음에 가수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비트로 이렇게 부동수점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밀도에 따라서 부동수소점 데이터를 표현하는 크기가 달라졌고 바이오스 값 또한 그 표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단일 정밀도는 전체 크기가 4바이트고 4바이트 48에 32비트고 그 다음에는 64비트, 그 다음에 80비트 그렇게 있죠. 사인 비트는 언제나 한 비트짜리고 그리고 지수 부분의 비트 크기는 8비트, 그 다음에 11비트, 15비트이고 이건 나머지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8 더하기 나머지는 32비트가 되니까 23비트가 돼야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23, 24에서 32 이것도 64 빼기 12인 52비트가 됐었고 80 빼기 16인 64비트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이랬고요. 바이어스 값을 구하는 공식은, 네, 바이어스 값을 구하는 방법은 2의 지수 부분의 비트수, SE라고 하면 지수 부분의 비트수라는 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마다 지수 부분의 비트수가 저장하는 비트수 부분이 달랐습니다. 비트수의 크기 달랐죠. 그래서 이거 빼기 1 빼기 1이었죠. 빼기 1승 빼기 1. 그렇죠? 그래서 단일 정밀도 4바이트 크기에서는 지수 부분은 8비트였고요. 8비트였고 배정밀도 8바이트 부동수점 표현에서는 11이었고 네, 10바이트짜리서 X86 확장 정밀도에서는 15였습니다. 이건 딱히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10바이트 표현으로 하자면은 바이어스 값은 2의 14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2의 14승. 2의 14승이 뭐냐? 2의 14승이 뭐냐? 2의 14승은 16,384네요. 그래서 16,384 빼기 1하면 16,38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 값은 16,383이 되는 거고 그래서 1.xxx 곱하기 2의 16,383 빼기 n승 이런 표현을 바꾸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1.x 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x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부호부분은 부호 부분에 대한 비트도 따로 있었죠. 부호 플러스면 0이고 마이너스면 1이고 그래서 부호 비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 이거는 크기가 한 비트고 지수 부분 방금 15비트였죠. 그쵸? 그래서 16,383 빼기 n에서 n에 대한 비트 값을 여기다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는 x 소수점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비트 값을 넣고 하면은 표현이 완료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 10바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F, FF, C0 계산 결과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주소 여기서부터 10바이트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3F, FF, C0을 저장해야 됩니다.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3F, FF, C0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낮은 주소의 비트가 낮은 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바이트의 공간을
의미하는 주소는 가장 낮은 주소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가 저장되는 주소. 그게 바로 리틀 엔디안이었죠. 이 주소 값은 4020008이네요. 그래서 FLD t바이트 ptr 402000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020008 여기 1.5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로드 하면은 네 ST0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FLD 명령어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담겨있는 부동 소점 데이터를 FPU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로드는 메모리에서 읽기 작업을 하는 거고 스토어는 메모리로 쓰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로드는 불러오기,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스토어는 쓰기,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스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드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어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FPU 영역에 있는 이 스택 영역의 스택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푸시랑 팝을 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